네, 아무리 말주변이 없고 낯을 가리시는 분이라고 해도 이곳에만 오면 방언이 터집니다. 배우와 수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분은 제가 좀 특별하게 노래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It's raining man, 할렐루야, It's raining man. 우후. 정말 하늘에서 남자들이 비처럼 내려와. 이왕이면 이분처럼 생긴 분이 장맛비로 좀 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본인 입으로 잘생겼다고 말해도 전혀 밉지 않은, 인정하게 되는 이 남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모 1호, 연기 1호, 그리고 인간성 1호, 예능감도 1호, 배우 정우성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우성 씨. 반갑습니다. 네, 잘생긴 배우 1호 네, 정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뭐 외모로, 그러니까 네. 워낙 열일하시지만 외모로도 열일하는 배우인데 네. 사실 오늘만큼은 제가 좀 쉬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도 좀 열일하셔야겠어요. 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기본 베이스라 기본 베이스라. 네, 어떤 노력도 필요 없는. 네, 언제부터 노력을 안 했어요? 돌 때부터. 네. 태어날 때는 약간 눈치는 챘어요. 응애 하면서 뭔가 눈치가 이렇게. 거울 보기 전에. 네, 뭐가 이렇게 뭐가 나는 조금 그런 눈치가 내가 있었어요. 이목구비가 네. 남다르다. 네, 세상이 좀 크게 보이고, 그러니까 눈이 크구나. 냄새도 뭐 귀 소리도 잘 들리고. 그랬는데 이제 돌 때 알았죠. 돌 때. 네. 돌잡이 때는 진짜 뭘 잡으셨어요? 갑자기 궁금한데? 돌잡이 때요. 네. 외모를 잡았어요. 에이, 그만해요 좀. 진짜 해도 너무하네. 네. 잘생김? 잘생김. 돌잡이 때 잘생김을 잡은 아이 정우성 씨, 이렇게 잘 크셨는데 네. 우리 배우와 수다에는 처음으로 방문해 주셨어요. 네. 정식으로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배우 와수다 정우성입니다. 정우성 와수다. 드디어 정우성 씨가 왔습니다. 네, 정말 오랫동안 만나고 싶었는데 무비 토크 라이브에서는 자주 뵀어요. 그렇죠. 근데 배우와 수다에서는 처음 뵙는데 네. 우리 또 방문해 주신 정우성 씨를 위해서 오늘 특별히 외모와 잘 어울리는 하트비를 네. 지금부터 쏴드립니다. 하트비, 진짜 이렇게. 네, 짜라라. 영화관에서는 강철비, 오늘 배우와 수다에서는 하트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강철비가 사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강철비는 이제 스틸레인이라는 사실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로켓탄 이름이에요. 그래서 뭐 145개국 정도에서 사용을 금지 협약을 한 맺은, 무기이기도 한데 이 엄청난 무기가 사실 한반도에도 존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강철비를 한문풀이하면 이제 철우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두 배우의 이름이. 캐릭터 이름도 철우고. 그래서 이 무서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우리의 몫인데 굉장히 무서운 무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똑같은 그 단어 안에서도 네. 한반도의 어떤 그런 상황을 이 단어 안에 넣어놓은 약간 그런 중의적 아주 내용이죠.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어요. 네. 그 스틸레인이 될 수도 있고 네. 또 우자가 버두가 될 수도 그렇죠. 있는. 그 두 분 다 철우인데 특히 그 중에 엄철우 네. 역할을 맡으신 정우성 씨, 오늘도 무대 인사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다녀왔습니다. 평일날 무대 인사를 하는 경우는 네. 드문데. 워낙 그 실물 영접 요청이 많아서 기꺼이 내가 어디든 달려가겠다. 이 자세 얼마나 멋집니까 진짜. 그리고 이제 영화 보신 분들이 너무 좋게 말씀해 주시고 아마 배급사에서는 이제 크리스마스 때는 길이 많이 밀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 약속을 해놓아도 이제 약속이 늦어지는 어긋나질 경우도 있고. 경우가 있으니까 미리 대비해서 좀 영화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에게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인사할 수 있는 기회. 관객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선물이에요. 왜냐면 스크린에서 봤던 네. 배우가 네. 끝나고 나서 실제로 딱 본다는 게. 네. 근데 사실 저희에게도 큰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방금 영화를 보신 분들이 저희에게 보내주는 그 뜨거운 따뜻한 응원과 감동. 네, 그걸 저희가 전해받았을 때 사실 맞아요. 영화를 선택해서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런 반응을 보여주시는 게 큰 은혜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강철비가 반응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평점도 좋고, 예.
그 관객분들의 리뷰도 워낙 좋고 무엇보다 지금 지난 목요일 날 개봉했거든요. 근데 오늘이 지금 화요일이잖아요. 몇 시간 전에 여러분 강철비가 200만을 돌파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아, 그 강철비의 주인공 정우성 씨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아주 좋습니다. 날아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 한번 날아주면 정말 자, 지금 너무 기뻐 날고 있는 정우성 씨 지금 생중계 시작했고요. 부산도 와달라고 실물 보고 싶다고. 네, 다음 주에 갈 예정입니다. 다음 주 갑니까? 네네. 아, 이렇게 또 바로바로 네.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부산에 계신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다음 주에 김혜린 님이 갑니다. 대전도 와주세요. 대전도 갈 예정입니다. 아, 무슨 말만 하면 다 가죠. 네. 여러분 얘기하세요. 네, 예, 그리고 북쪽 철훈 님이 네, 강철비 오래 본 한국 영화 중에 최고였어요. 네. 별사탕 님이 감기는 나으셨어요? 아직 안 났어요. 제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며칠 사이에 링게를 한 2번 맞았거든요. 갑자기 선생님이 링거 투어 나오고 계시네요. 근데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맞아, 나 지금 링거 투어 나오고 있구나. 그 말로만 듣던. 그런데도 직접 만나면 막 힘이 솟죠. 네, 관객들 그럼요. 만나면. 혜인신님, 유엔 난민기구도 보고 있습니다. 정우성 친선대사님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지금 난민기구에서도 함께 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아님은 내용도 연기도 완전 좋았어요. 네. 200만 축하해요. 킹우성님께서. 네, 네. 자, 반응도 아주 뜨겁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오늘 배우와 수다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인간 정우성, 배우 정우성에 대한 이야기 참 쭉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곽도원 씨와 인연이 정말 많은 게 놈놈놈 아수라에 이어서 이번에 3번째로 만나셨어요. 두 분의 케미는 점점 더 강해지는데 이정재, 이병헌, 조인성에게는 없는 곽도원 씨만의 매력 뭘까요? 뭔가 이렇게 자연스러우면서 거친 듯한데 날 것 같고 그 안에 또 푸근함도 있고 예측이 안 되고 연기가. 예. 푸근함도 있고 예측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동갑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그 이상한 동질감이 있더라고요. 있죠. 예. 같은 해에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이제 성격도 판이하게 다르고 뭐 표현 반복도 다른데 또 다르게 표현하는 그 방식에 뭔가 동갑으로서 또 재미도 느끼는 것 같아요. 아, 곽도원 씨는 돌잡이 때 뭘 잡았을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곽도원 씨는 돌잡이 때 걔가 뭘 잡을 생각을 했을까라는 아니, 생각도 이렇게 들고 쌀을 먹었을 것 같기도 하고. 곽도원 씨는 돌잡이 때 소주를 잡지 않았을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돌잡이에 누가 소주를 넣습니까? 그러니까 쌀로 가자면 쌀로 그렇죠. 커서 이제 술 빚을 생각. 우유나 이런 걸로. 아, 지난번에 지난 배우와 수다에 하정우 씨가 나오셨습니다. 네. 정우 씨가 그렇게 잘한다며요. 말씀을 네. 정말 1시간 반 하고 가셨어요. 네. 유일하게. 네. 근데 이렇게 그 잘하면은 시간 그냥 계속 연장되는 거예요? 그렇죠. 토크가 길어지면서 무슨 그 동네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먹었던 잠원 떡볶이 얘기만 네. 한 20분을 하셨어요. 거기 메뉴를 네. 다 말씀해주고 가셨어요. 예. 네. 야, 기억력도 좋구나. 예, 정말 아주 다양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고 보면 하정우 씨랑 같은 이제 소속사 식구신데 네. 아직 작품에서는 못 만나셨습니다. 못 만났죠. 못 희한해요. 만났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제 영화 강철비 개봉했고 이제 곧 신관계가 이제 그렇죠. 내일 개봉하니까 이거 같이 기념해서 좀 뭔가 기념할 만한 같이 홍보를 같이 할 만한 거 해보자 해서 이제 잡지 커버를 주간지 커버를 하나 했어요. 근데 기분이 되게 묘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아주 작은 촬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거 찍고 나서는 뭔가 이렇게 뭉클한 느낌도 들고. 두 분이 한 작품에서 만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정우성 씨가 출연했던 작품들 중에 남남 케미가 돋보였던 영화 중에 네. 하정우 씨랑 같이 찍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작품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1번 태양은 없다. 네. 이정재 씨와 했죠. 네. 2번 놈놈놈. 네. 송강호 씨, 이병헌 씨와 네. 함께 했습니다. 네. 3번 더킹. 네.
조인성 씨와 함께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철비, 곽도원 씨와 함께했습니다. 어떤 작품이 있을까요? 놈놈놈에 거기서 어떤 놈? 이상한 놈도 어울리고요. 나쁜 놈도 어울려요. 예, 정우 씨가 매력이 많아요. 놈놈놈 2탄에서 네. 네, 함께하면 좋겠네요. 재밌겠네요. 네. 아, 놈놈놈을 함께하면 좋겠다. 절대 사막에서 찍을 수는 없을 거예요. 왜요? 정우 씨가 힘든 거 싫어해요. 아, 그렇습니다. 도망갈 거야. 아, 힘든 거 싫어한다라는 또 정말 그날도 조금 힘들어하긴 하셨어요. 자, 하지만 이제는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네. 저희가요 그 전에 나왔던 그 배우분이 네. 그 다음에 나오는 배우분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네. 질문을 남깁니다. 네. 그 질문은 무조건 대답을 하셔야 돼요. 네. 제가 지금 오늘 13번째인가요? 가장 센 질문을 네. 정우성 씨가 나오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정우 씨가 남기고 가시고 물 드셔야 될 거예요. 네. 예, 네. 물 드세요. 네. 물 한 모금을 두 모금은 드셔야 될 질문이에요. 예, 쭉. 뭐도 이렇게 긴장시키지 사람. 아이고 정말 듣고 나면 더 긴장될 테니까 쭉 드세요. 자, 과연 하정우 씨가 정우성 씨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네. 남긴 질문 만나보시죠. 다음 회차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배우시겠죠? 배우죠. 자, 배우시라면 뭐 수많은 키스씬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그 키스씬을 하면서 사적인 감정이 느낀 상대 배우가 있었는지 밝혀주세요. 아유, 지금 봐도 내가 등에 땀이 나는데. 자, 수많은 키스씬이 네. 있죠. 네. 그것도 뭐 작품이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그 수많은 키스씬 중에 사적인 감정이 들었던 키스씬이 있는지 정우성 씨가 나오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정우 씨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 생각보다 뭐 어려운 질문은 아니에요. 그래요? 모든 여배우한테 사적인 감정이 들었어요. 되게 충격적이다. 그 당연한 거잖아요. 아, 진짜요? 네. 그 순간, 그 순간. 그 순간의 케미에서. 근데 물론 이제 스튜디오 밖에 나오면 딱 이렇게 감정 정리 깔끔하게 해야죠. 이게 재미없는 대답인가요? 아니요, 모두 다라는 게 굉장히 놀랍긴 네. 하네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진짜 사랑에 딱 몰입해서 빠지게 네, 네.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럼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키스씬이 많았던 여배우는 계속 그때마다 근데 또 키스씬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아쉬운가요? 그게 아쉽네요. 아니 진짜 눈이 정말 아쉬워하시는 네, 네. 아니 키스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진짜 하정우 씨는 만약에 질문하시면서 누군지 모르지만 이제 걸렸다 하고 했을 텐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저라는 이제 배우의 특성인 것 같아요. 저라는 남자. 이게 이제 재미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딱 그 감정선은 스튜디오 나오는 순간 딱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모두 변화가 된다고 할까요? 네. 또 이제 동료로서 그 존중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그럼 반대로 질문을 해볼게요. 사랑하는 사이로 연기를 해야 되는데 정말 그런 마음이 안 들었던 배우도 있나요? 아니요, 또 그렇지도 않죠.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면요, 그 순간 그 여배우의 장점만 반짝반짝하게 보여요. 그 누구라도? 네네. 그리고 사람이 웃긴 게 남자고 여자건 간에 막 되게 이 카메라 밖에서 이제 조금 까다롭고 힘든 대상이어도 카메라 안에 딱 들어가서 그 연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남자면 멋있다. 여자면 그래 보호해줘야지. 약간 그런. 그러니까 연기 잘하는 게 최고인 거죠, 사실. 진짜 정우성 씨 상대역 한번 해보는 게 네. 제가 죽기 전 꿈이네요. 어떻게 뭐 단막극이라도 여기서 우리가 살짝 단막극이라. 꽁트라도 아니 왜 저는 단막극 해야 됩니까? 뭐 응? 네. 2시간 러닝 타임 해주면 안 돼요? 아니 모든 게 그렇게 한 번에 쉽게 움켜잡으면요 귀하게 맞아요. 못 느껴요. 그렇네요. 네. 아우 정말 아니 진짜 내가 감기만 안 걸렸어도 우리가 여기서 키스씬을 한번 정말 하는 건데. 진짜 그랬으면 정말 내가 2%가 막을 내리더라도 그러면 진짜 소원이 없겠는데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키스씬의 레전드. 우리 정우성 씨가 멋진 레전드들을 많이 남겼지만 네.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포장마차에서 기억나시죠? 네.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네. 그것 때문에 모든 포장마차들에서 다 난리였어요. 남자들이 그거 따라하니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오늘 또 배우와 수다를 지금 보고 계시는 네. 우리 네티즌 여러분들을 위해서 클로즈업 좀 잡아주시고요. 우리 정우성 씨가 이거 보면 나랑 사귀는 거다. 한번
크리스마스 선물로. 예. 이거 보면 나랑 사귀는 거다. 갑자기 로맨틱해서 왜 자꾸 아우, 귀여움으로 가려고 예, 하지? 갑자기 정말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 제가 보내드린 선물 잘 받으셨죠? 최고의 선물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 사실 약간 크리스마스 파티 분위기 일주일이 채 남지가 않았어요. 네. 크리스마스가. 있는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자 죄송한데 노래는 부탁할 때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우리 정은성 씨 정이 이제 그만. 네. 예, 그만. 자 오늘 그래서 제가 약간 빨강 레드 컨셉으로 네. 예 드레스 코드를 좀 정해보자 이랬는데 레드 어디 있나요? 아 저는 그게 예. 보여야 되는지 모르고 속옷으로 입고 그만 어떻게 보여드릴 수 어떻게 원하시면 뭐 잠깐. 그만 예. 네. 자 그래서 그냥 갑자기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이런 레드 역시. 컵. 네. 뭘 네. 들어도 네. 자 원래 또 커피 또 모델이셨잖아요. 네. 요거 네. 한번 딱 해서 네.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한번 자, 들어갑니다.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아 너무 뜨거. 뜨거 이거 뜨거. 제발 꽁트 좀 하지 마요. 뜨거. 바꿔야 돼. 예. 이거 마시면 입천장 뛰는 거다. 자 여러분 저희에게 지금 너무나 많은 여기 앉아 있으니까요. 네. 뭐가 이렇게 신이 나네요. 여기가 좀 그래요. 네, 네. 여기 오시면 다들 이래요. 터가 아주 너무 좋은 좋네요. 터네요. 자 오늘 우리 또 정우성 씨가 지금 시작부터 많은 선물을 주셔서 저도 선물을 하나 네. 준비했어요. 이제 진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아서 우리 그 정우성 씨가 애주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애주가들은 그 주종을 특별히 안 따지시잖아요. 그쵸, 맥주도 안 좋아하실 따지죠. 거고 와인도 좋아하실 거고 뭐 막걸리도 좋아하실 거고 그래서 제가 다양하게 좀 준비를 해봤어요. 네. 자 맥주에 어울리는 견과류 그리고 와인에 어울리는 네. 치즈 네. 그리고 전통주에 또 어울리죠. 예, 두부, 네. 두부.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칵테일에 잘 어울리는 네. 거는 못 구했네요. 네. 연어도 구해보려고 네. 했는데 예, 그러게요. 요거 칵테일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또 네. 초콜릿까지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요거 감사합니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술이 아니라 예. 안주를 안주. 저 안주 안 먹어요. 진짜요? 네. 왜 안 드세요? 아니 그냥 이렇게 술만 마시는 걸 좋아해요. 진짜요? 네. 저는 안주만 먹거든요. 네. 그럼 네. 주스 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공평하네. 아니 요거 진짜 안 드세요 안주를? 네, 네. 그래도 누구랑 같이 드실 수 있으니까 네, 가져 또 와인 같은 거 드실 때 네. 치즈 그리고 스틱 같은 거 하나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네. 예. 술 먹고 이게 떡볶이 떡인 줄 알고 이거를 떡볶이하고 그런다. 네. 오늘은 어떤 술이 잘 어울릴까요? 오늘이요. 예, 오늘 네 와인이요. 오늘은 네, 와인입니까? 오늘 와인이네요. 좋습니다. 오늘은 와인이 어울리는 날이고요. 그 지난번에 보니까는 요즘 SNS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요거 인증샷 가능합니까? 네. 배우와 수다 해시태그 네. 달아서 네. 그리고 뭐 네이버 네. 배우와 수다 달아서 네. 인증샷 한번 지금 부탁드리면서 하나요? 예 지금 아, 실시간으로 지금? 오케이. 한번 요거 사진 찍어서 네. 일단 사진부터 찍고요. 네. 사진 찍으면서 뭐 토크도 해보고 그러시죠. 네, 그래야죠. 그리고 저희가 또 네. 올리시는 동안에 광고도 준비가 되어 있기 네. 때문에 아 그래요? 예, 네,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좋은 프로예요. 자, 한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좋죠, 좋죠. 배워왔어요. 좋은데요. 자, 하나, 둘, 셋. 잘 근데- 어울린다. 근데 정말 감기 때문에 피곤해 보이는군요. 그게 아니라 후레쉬를 키셔서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그거 끄셔야 돼요. 끌까요? 네. 아 그랬구나. 아까 그게 후레쉬인 거예요? 네, 네. 몰랐어요. 플래시. 네. 예, 후레쉬 좀 플래시 이거 한번 네. 꺼서 예. 셀고라. 예. 하나, 둘, 셋. 잘 나왔어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SNS에 올리시는 동안에 네. 저희는 광고 띄워드립니다. 네. 엄동무, 이 임무 마치고 동아 우주기 영웅으로 대접하겠습니다. 동지가 계속으로 지켜가신다고 했습니다. 북쪽에서 백인이 수천을 습격합니다. 동물이 지금 어디 있어? 이세입니다. 저쪽에 있는 사람 그쪽 이러지 누구야? 좀 방은 이뤄 모시는 사람
당장 독재 잘못되면 그때 전장벌이에요. 오케이. 그쪽 이름도 철호대. 나도 철호야, 곽철호. 우린 정말 진짜 운명인가 봐. 우리 같은 편이다. 엄동무 위원장 선수가 죽었다고 확신하는 순간 쿠데타는 성공하는 거예요. President needs 36 hours from now to reach a decision. 기분이 내장 같은 경우는 네, 광고 띄워드렸습니다. 네. 광고 나가는 동안에 SNS에 올리셨어요. 네, 네. 와, 네. 뭐라고 올리셨어요? 해시태그. 해시태그 배우 와수다 그리고 네이버 했죠. 딱 그렇게 두 개 하고 끝내셨어요? 네. 와, 정말 정직하게 해시태그 배우와 수다, 네. 해시태그 네이버. 아니, 해시태그 강철비도 달아야 되고, 아 그래요? 네, 해시태그 박경림도 달아주면 좋고, 해시태그. 아 박극경님은 달아야 되겠다. 네. 자, 지금은 이제 끝났으니까요. 네. 꼭 이따가 끝나서 알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그 와인 혼술하실 때 네. 한번 올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정말 정직하게 배우와 수다랑 네이버만 달아주신 네. 우리 정우성 씨의 SNS, 지금 인스타 들어가셔서 하트도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배우와 수다 보시면서도 하트, 오! 하트 11만 6,752개요. 그래요? 왜? 네. 이미 너무 많이 올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 그런가요? 이게 자, 많은 건가요? 요거 좀 당겨주세요. 지금 올려주신 거 인증샷. 네. 이렇게 쫙 보여주고 계시고요. 잘생긴 사람이 둘이 있네요. 네. 이거 센스 올려주시고. 있다. 그리고 네. 우리 정우성 씨가 지금 또 우리 배우와 수다 보시면서 네. 하트 눌러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하트 한번 드릴까요? 또 줘야죠. 하트 한번 드려야죠. 자, 자, 정말 여러분 잘생긴 하트 한번 받아보세요. 잘생긴 하트. 춤 한번 쫙 들어와 주세요. 자, 좋습니다. 자, 이종 하나만 더 갈까요? 자, 크게 풀샷으로 좋습니다. 네. 하트 연말에 사랑 가득 담아서 3종으로 네, 보내드렸습니다. 삼종 하트 아, 세트입니다. 그나저나 방금 예고편 봤잖아요. 네. 그 예고편에 진짜 그 주인공 너무 잘생겼는데 그렇더라고요. 국수를 정말 많이 드시더라고요. 국수 잘 먹는 잘생긴 남자더라고요. 그 본인께서도 저 씬을 베스트 샷으로도 꼽아 주셨는데 인상 깊은 장면으로 네. 몇 그릇이나 드신 거예요, 정확히? 그때 이제 제작 보고회 하면서 8그릇이라고 얘기했는데 뒤에 이렇게 가만히 짐작해 보니까 한 9그릇은 먹었더라고요. 이게 말이 9그릇이지 2그릇 이상 먹으면 진짜 배부르거든요. 그렇죠. 뿔잖아요. 거기서 이제 며칠간 굶은 네. 설정이라. 그게 이제 또 고향 음식이잖아요. 그쵸. 엄철호한테는 네. 깽깨이국수라고. 네. 그래서 이제 앞에서는 이제 곽철호한테 자존심을 지키고 배고픈 내색 안 하다가 그 이제 고향 음식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네. 참 음식이라는 게 그런 힘이 있어요. 그렇죠. 정우성 씨는 개인적으로 비빔국수 좋아하세요? 잔치국수 좋아해요? 그게 짬뽕 시킬래요? 짜장면 시킬래요? 이거랑 둘다 똑같은 것 좋아하는구나. 같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무너지는 음식, 내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음식 앞에서는 무너진다. 네. 제일 좋아하는 거. 사실 국수 좋아해요. 면류 좋아해요. 면류 좋아하세요. 네. 의외로 몸매 관리 때문에 면류 잘 안 드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요새 없어져 못 먹죠. 아, 그 정도 면류 좋아하시는 남자였구나. 네. 조만간에 네. 그 면 관련 광고 들어올 것 같아요. 이 영화 때문에 뭐 우동이든 잔치국수든 네. 요즘 뭐 만찬에 파스타도 있고 네네. 조리 식품들 네네. 들어올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기다리고 계시고요. 네. 자, 영화가 끝나면 포장마차에 국수가 땡긴다는 말씀을 제가 미리 드리면서 SNS 하트 많이 눌러주세요. 자, 정우성 하면 사실 많은 여성들에게는 이상형, 그리고 남자들에게는 네. 닮고 싶은 네. 남자, 네. 그리고 후배들에게는 롤모델이죠. 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코너 강철비 워너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뭐 이상형이다, 워너비다, 롤모델이다 이런 얘기는 너무 많이 들어서 좀 지겨운가요? 아니면 아직도 더 듣고 싶은 얘기인가요? 듣고 싶은 얘기죠. 그리고 날 긴장시키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 롤모델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좋은 모습으로 좋은 모습의 선배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야 되는 어떤 그런 책임감 아닌 책임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본인에게는 굉장히 힘든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자기 잣대가 강해지고 네네. 객관적이어야 되고. 네네. 근데 그 자기 관리라는 건 늘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피곤도 하지만. 근데 그렇게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바라봐주는 어떤 시선들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좀 나태해질 수 있는 여지. 그걸 또 이제 거기에 연연해서는 안 되죠. 그쵸. 절대로요. 그런 뭐 롤모델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거기에 연연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자기 관리는 필요하니까 그런 부수적인 이유도 또 하나 있다면은 또 내 관리에 또 타당한 어떤 신나는 이유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또 발전을 가져다 네, 주기도 네. 하고 그래요. 진짜 롤모델이 되는 사람들은 그 이렇게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보면 롤모델일 수밖에 없는 길을 스스로들이 또 만들어 가거든요. 배우 정우성 씨가 그렇게 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진짜로요. 네. 한번 살펴볼게요. 네. 먼저 남자들의 워너비 정우성 씨에 대한 이야기부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97년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한국 영화계를 씹어삼켰던 작품이죠. 여성 관객들보다 실제로 남성들이 더 좋아했던 영화, 열광했던 영화, 비트입니다. 저 뭐 두 스틸 사진으로 이미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죠. 그때 진짜 남자들 사이에서 핫했던 아이템이 저 밑에 사진에 있는 정우성 씨가 입고 나왔던 청재킷. 네. 인정하시죠? 네, 청자켓이랑 처음 영화 도입부에 입었던 데니스 로드맨이 박힌 등에 박힌 티셔츠. 티셔츠. 네. 그 티셔츠 입고 저 청자켓 입었던 네, 네. 분들도 많고 네. 그리고 그렇게들 오토바이들을 탔어요. 네. 사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비트 보고 이제 막 그 애들이 남자애들이 이제 오면 형 제가 형 때문에 오토바이 사고 빡 다리 골절 막 이러고 인사 오는 거예요. 내 친구 형 팔 부러지고 막 형 지포라이터 막 이러면서 저리 가. 그러니까 영화니까 그렇지 저렇게 팔 벌리고 타면 큰일 나거든요. 큰일 나죠. 네. 큰일 나죠. 정말 안 된다는 얘기. 요즘도 그것도 흉내내는 청소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마디 따끔하게 해주세요. 네,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영화는 영화일 뿐. 영화는 네. 영화일 뿐입니다. 네. 자,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미국의 청바지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제임스 딘. 제임스 딘이죠. 자, 미국의 제임스 딘, 한국의 청은 나다, 정우성이다. 인정하십니까? 그렇죠. 뭘 이렇게 인정을 빠르게. 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왜 이렇게 많아지지 살면서 버겁네. 너무나 빠르게 인정을 큰일 인정해 주셨습니다. 곽도원 씨가 그거 알고 계세요? 정우성 씨 때문에 오토바이 배운 거?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뭐 인터뷰하면서. 그러니까 두 분은 정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연결고리들이 계속 있어요. 네, 동갑이고. 동갑이고. 근데 이제 저는 20세기 배우인데 그 친구는 이제 21세기 배우거든요. 21세기가 다른 그럼요. 배우나? 까마득한 후배예요. 통통해가지고 얘가 동갑이라고 지금 나한테 그럴 때가 아니다. 기어오르는데 안 돼요. 내가 사실 그 공식 석상에서는 네. 말 못했지만 나는 20세기다. 예. 그럼요. 정확하게 지금 짚어주셨고. 이뻐라 하니까 아주 그냥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아주 그냥 가시가 있어요. 예. 오토바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자동차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혹시 뭐 앞으로 비행기나 배 몰 계획도 있나요? 뭐 헬리콥터 요트 같은 거 한 손으로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요트는 잠깐 한번 저기 아테나에서 맞아요. 드라마에서. 아테나에서 한번 잠깐 했었고요. 그러니까 뭘 몰아도 다 멋있을 수밖에 없는 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도 넘넘면서 큰일 말도 났다. 너무 멋지고 죄송한데 그런 얘기는 제가 네. 할게요. 네,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뭘 몰다가 이제 관객몰이를 하고 계세요. 네. 이게 제일 기분 좋고 짜릿하죠. 짜릿하고 쉽지 않지만 아주 유혹적인. 맞아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 같은데 자 남성분들이 비트에서부터 정우성 씨를 이제 워너비로 좋아했다면 이 작품을 또 좋아했던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바로 이정재 씨와 함께했던 태양은 없다. 네. 빼놓을 수가 없죠. 자 지금 이제 스틸 사진
아니 저것도 20세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지금 봐도 저렇게 세련될 수 있죠? 저 때는 이제 그렇죠. 꽃남방이? 하와이안 남방이었죠. 네. 저거 네. 저거랑 줄무늬 추리닝 바지. 맞아요. 네. 그때 난리였어요. 그리고 약간 오렌지색 그 군대에서 입을 법한 색깔의 추리닝 아래 위에. 그 동네에서 진짜 많은 오빠들이 입다가 그거를 이제 의상하는 저희 담당 팀장이랑 같이 이렇게 디자인해서 이렇게 맞추자 해서 맞춰서 입고 그랬었죠. 그래서 뭐 시장에서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품절 사태가 일어나고. 아니 그런 난리 소문은 다 들어가나 봐요 본인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저 때 이제 뭐 태양은 없다도 그렇고 이제 비트도 그렇고 저 때는 단일관 시대예요. 맞아요. 멀티플렉스가 아니었어요. 딱 그냥 극장에서 딱 그 영화 하나만. 네. 이제 무대 인사를 가면은 이렇게 극장을 에워싼 줄이 있다라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종로에 그때 단성사 서울극장 네. 피카데리 있을 때 네. 서울극장에 줄을 얼마나 섰냐에 따라서 이 영화의 네. 성패가 달렸다. 네. 그죠? 그리고 이제 매표소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커피 전문점 같은 게 있으면 거기에 거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뿌듯해하고 그랬죠. 그렇죠. 태양은 없다. 사실 그때부터 네. 이정재 씨와 우리 정우성 씨의 관계, 그렇죠? 절친 네.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패션에 있어서도 서로 진짜 양보 못할 정도로 그 패션에 있어서도 완벽한 분들인데 그때 조금 의식은 안 됐었나요? 안 됐던 것 같아요, 전혀. 그리고 이제 각자 취향이 있으니까 또 이제 때로는 어떤 좋아하는 아이템이 겹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정확하게 이제 옷을 입는 그리고 입고자 하는 이렇게 방향성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로 이제 경림 씨가 지금 얘기했듯이 태양은 없다는 또 인생 친구를 저에게 선물한 굉장히 또 소중한 작품이기도 맞아요. 하고. 진짜 인생 친구가 생겼는데 영화에서의 또 명장면은 두 분이 나이로 네. 민증 까라고 네, 막 네. 했던 네. 장면이 또 명장면인데 네. 실제로는 동갑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거기서 이 씬이 굉장히 레전드 씬인데 어떻습니까? 나이에 조금 연연하시는 편이에요? 저는 뭐 안 빠른 몇 년생이냐 뭐 저는 안 하세요? 네. 왜냐면 그런 거에 또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 네. 있거든요.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제도권 밖에서 성장을 했던 남자이잖아요. 일찌감치 학교를 박차고 나와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서열이나 이런 거에 관념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나이를 초월한 어떤 인격이라는 존중이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후배들한테도 말을 쉽게 안 놓으니까 후배들이 계속 이제 말 좀 놔주세요 이러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저 사람도 저 사람대로의 어떤 살아온 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존중 이런 걸 해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뭐 40이 훌쩍 넘고 이러니까 좀 내가 너무 후배들한테 그렇게 해도 이거는 예의가 아니겠구나, 너무 불편하겠구나 싶어서 이제 좀 말을 편하게 하긴 하는데. 근데 제가 본 정우성 씨는 실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본인은 존중을 받고 싶어 하면서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존중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상대방을 굉장히 존중하는 걸 늘 제가 보기 때문에 네. 이분이야말로 존중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영화 이제 구미호라는 거를 어떻게 운 좋게 오디션을 봐서 첫 번째로 그냥 떨컥 주인공이 됐잖아요. 맞아요. 이 영화 현장이라는 게 얼마나 신기하고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가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근데 현장에서 보는데 스태프들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다 그 당시에는 열정페이 시절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도제 지금도 그런 시스템이었고. 경우도 네. 있지만 예. 근데 너무 열심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들을 하고 그 사람들이 영화를 만들고 있구나라는 게 보였을 때 내가 주인공이라고 내 자리는 편하고 막 이런 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과 함께 이 영화를 만들어가는 그들과 함께 그들도 존중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늘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부 다 이제 그 현장에서 저는 다 받은 사람이잖아요. 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받는 걸 당연시 여기지 않고 돌려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본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고 이따가 뭐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후배 영화인들과 함께 또 도움도 주고 함께 가는 경우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경험. 이번 영화 그 강철비에서의 또 정우성 씨 캐릭터, 인간에 대한 사랑을 또 가득 갖고 있는 캐릭터잖아요, 엄철우가. 그렇죠. 그렇죠. 딸과 아내. 그런 게 다 이렇게 맞닿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아마 이제 저도 이렇게 그 엄철우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너무 좋다, 인생 캐릭터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평상시에 이제 여러분들이 정우성이라는 사람한테 느꼈던 어떤 그런 분위기, 뭐 인성 이런 것들이 엄철우에게 배어 있나 있는 보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배어 있는 모습이 편안하게 관객들에게 다가가고 그래서 엄철우가 더 여러분들에게 각인되는 캐릭터가 되고 있는 것 같구나라고 요새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아무리 북한 말을 하더라도 엄철우 안에 정우성 씨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되게 따뜻하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엄철우가 놓여 있는 그 상황 자체가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그쵸?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걸 제가 억지로 갖다 얹을 필요도 없었고. 저는 이제 제가 여자로서 제가 반한 포인트가 있는데 정우성 씨가 생각할 때 남자들이 반할 만한 포인트는 어떤 포인트일까요? 잘생겼어 좀. 오늘 토크가 아주 기승전 잘생김으로 후련하죠. 여기 김 좀 갖다 주세요. 네. 먹으면서 해야 되고. 네. 자, 남자들의 워너비 잘생긴 정우성 씨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여자들의 워너비 네. 이상형 정우성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여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방법, 잘생김 빼고. 저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로요. 진짜로. 그 이제 아마 뭐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는 멜로가 있기 때문에 그 철우를 통해서 본 어떤 이미지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또 사람 정우성은 여자를 잘 몰라요. 또 여자랑 가까이 이렇게 어릴 적부터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장 환경이 어떤 제도권 안에서 또래의 뭐 이렇게 이성 친구나 동성 친구들과 막 어울리는 그런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낯선 어떻게 보면은 남자보다도 더 여성이 더 저에게는 낯선 대상인 거죠. 그래서 초반에는 20대 때는 정말 이성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막 이렇게 되게 어색해하고 근데 그걸 티 안 내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이상한 행동이 나가고. 맞아. 왜냐면 매일매일 접하게 되고 만났던 게 네.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압구정동 그 카페 아르바이트생의 전설이었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서는 또 막 다 정우성 씨 보러 가고 워낙 전설이었기 때문에 뭐 거기 잘생긴 알바생 보러 가자 했고 막 보지만 아닌 척했지만 그 막 정우성 씨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굉장히 어색하고 어쩔 줄 모르고 그러셨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게 이제 압구정동 이전에 재밌는 얘기 해줘요. 했는데 재밌어야 돼요. 네. 그 사당동과 방배동 경계 이렇게 방배동으로 넘어가는 거기에 서문 여중구라는 학교가 있어요. 있죠. 네. 그 앞에 햄버거 가게가 있었어요. 교문에서 가까운 데는 멕시칸 햄버거고 먼 데는 인디안 햄버거가 있어요. 근데 누나가 이제 알바 구한다고 해서 멕시칸에 갔었어요. 가까운데 교문에서 네. 가까운 네. 데로. 근데 안 구한 여자라서 안 된다고 그랬대요. 여학교 앞이니까 남자 아르바이트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 그리고 내가 이제 키가 크니까 슬쩍 가서 저 재수생인데요. 아르바이트 구한다고 해서 왔습니다. 딱 보더니 오케이 한 거예요. 근데 이 멕시칸에 알바를 하고 있던 형은 이렇게 두꺼운 이렇게 진짜 돋보기 같은 안경을 끼고 되게 이렇게 만화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형이에요. 인디안의 알바 형들은 다 이렇게 외모가 수려했던 거야. 학교 끝나면 여학생들이 다 스쳐 지나서 다 인디안으로 가는 거야. 멀더라도. 네. 그러면 이제 그 시간 되면은 그 이제 햄버거 가게 누나가 터벅터벅 가서 어딘가를 갔다가 씁쓸한 표정으로 이렇게 고개 숙이고 와요. 인디안은 바글바글한 거야, 막 여학생들이. 멕시칸만 그 아직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이제 내가 들어가서 자. 딱 이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여학생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멕시칸으로. 네, 멕시칸으로.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인디안 사장이 멕시칸 앞에 와서 이렇게 보고 풀이 죽어서 가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 네. 그 인디안의 알바생들의 외모를 외모가 내가 이겼다는 그렇죠. 네, 자뻑인 거죠. 정우성 승인 네, 거죠. 네, 네. 아 그래서 사당동과 방배동 그 중간에 네, 계시다가 네. 압구정동까지 온 거 네, 아닙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뭐 모델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이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압구정동 쪽에 이제 패션 에이전시들이 그렇죠, 많고 많죠. 그러니까 또 젊은 그때 당시에는 압구정동이 이제 젊은 사람들의 뭐 나 좀 논다 하면은 놀아야 되는 장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의외로 보면 여러분 의외로 보면 이렇게 정말 잘생기고 정말 예쁜 분들은 막 여자친구도 많을 것 같고 남자친구도 많을 것 같고 막 되게 막 노련할 것 같고 그런데 되려 안 그런 경우가 많아요. 방법을 잘 모르고 말 걸면 되려 당황하고 네, 당황해요. 그리고 누가 좋다 그러면 그 사람 막 좋아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멕시칸 그때 햄버거 그때 노래 가게도 부르고 혼자 여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아닌 척하면서 막 이렇게 보이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시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 햄버거 굽는 철판, 프라이팬에 일단 또 주문은 많이 들어오니까 이걸 열심히 구우면 이제 여기에서 딱 내 어색한 감정을 차단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양배추도 진짜 잘 썰었어요. 얼마나 많은 중고생 여학생들을 살찌운 겁니까? 왜냐면 제가 죄송합니다. 저희 저기 학교 중학교 앞에 떡볶이집에 네. 그 DJ 오빠가 너무 잘생겼고 즉석 떡볶이를 너무 많이 시켜 먹어갖고 그때 살이 아직도 안 빠져요. 제가 그때 잘했던 건 에그버거죠. 네, 에그버거. 네, 에그. 에그버거의 달인 정우성 씨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때 얘기 들으니까 재밌네요. 뭐 난리였어요. 그냥 주변 학교에서 다 원정 오고 진짜로. 몇 명까지 줄을 섰어요. 정우성 씨 보려고. 나중에는 그 뒤에 화장실 가는 길에 낙서가 생기더라고요. 나 어디 학교 누구 몇 반인데 뭐 정우성 내 거야. 뭐 이렇게. 그때부터 뭐 이미 너무 유명했군요. 그리고 이제 진짜로 편지가 이렇게 살짝 놓여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때 레전드였던 정우성 씨가 여기에서 그러니까 빛을 발한 거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 네. 사실 저는 술을 전혀 못 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 보고 나선 내가 술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정우성 씨가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라고 네. 했을 때 네. 정말 술을 꼭 마셔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술 마셨을 때 감정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쵸. 실수 많아요. 실수 많아요. 네. 네. 요 영화가 첫 멜로였죠? 그렇죠. 정우성 씨에게는? 뭐 정식적으로는 그냥 장르 순수 멜로는 그쵸. 첫. 처음. 근데 의외로 주위 분들이 이 영화를 말리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다 말렸었어요. 왜요?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라는 어떤 질병도 생소하고 그거 뭐 기억 있는 여자를 사랑한다고 그게 말이 뭐 로맨틱하겠어? 그리고 현실감이 없다 네, 이러면서. 그리고 막 그게 여자 주인공이 더 빛바래는 영화 아니야?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때 사실은 모니터링을 부탁을 받았어요. 그때 이재한 감독이 네. 이재한 감독은 이제 컬러스 TV라는 영화를 뉴욕에서 저예산으로 이제 한국 영화지만 촬영을 해서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한국에 들어와서 뭐 여러 영화들을 준비를 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메이드가 안 되고 지지부진하게 시간이 흐르고 있으면서 저에게도 이제 그 전에 준비했던 시나리오들을 많이 보여줬고 근데 메이드가 안 되니까 이 시나리오를 이제 그때 그 비투와 태양은 없다 제작자이신 차승재 사장한테 이제 네네. 제안을 받았다고 하면서 모니터링을 부탁을 받았어요. 받아서 저녁 때 읽으면서 연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에는 막 너무 눈물이 나오고. 슬프잖아요. 그래서 감독한테 바로 전화해서 술이나 한잔 하시죠. 그래서 딱 술하고. 근데 이거 어떻게 찍을 거예요? 하면서 슬쩍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제작자한테 전화해서 이거 제가 할게요. 그랬더니 너무 이제 메이드가 딱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일사천리로 가는데 이제 그렇게 내가 전화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매니저먼트에서는 이걸 왜 하냐고 알려달라고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제 귀에 알게 된 들어왔어요. 거죠. 근데 인생작이 네. 됐어요. 그리고 이제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는 영화가 사실 가장 많은 외국인
외국인들이 본 작품이기도 해요. 제 작품 중에서는. 맞아요. 예. 또 아직까지도 일본에서는 최고의 흥행 기록을 가지고 있는 영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록을 갖고 있는 작품인데 사실 그거 아세요? 많은 분들이 손예진 씨를 부러워했지만 손예진 씨보다 더 부러워했던 사람이 있는 거 아세요? 누구예요? 바로 이분이에요. 사진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 정우성 씨 볼에 네네. 있는 저 키스 자국 누가 냈습니까? 그때 분장팀 냈죠. 분장팀 스타일리스트가 네네. 예 분장팀의 스텝이 네. 우리 정우성 씨 볼에 네. 키스 저 마크를 딱 네, 네. 새겨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댓글에 네.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네. 신이 내린 직업이다. 네. 돈을 주고서라도 정우성 코디하고 싶다. 네. 뭐 이런 댓글들이 정말 많이 네. 달렸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모든 여성분들이 부러워하는 정우성 씨의 스타일리스트. 실제로 스타일리스트 본인도 신이 준 직업이라고 생각하는지, 네. 정우성의 스텝인 걸 자랑스러워하는지, 네. 정말 기뻐하는지, 네. 행복한지 네.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아, 그랬나요? 정우성 씨 모르게 지금 굉장히 당황을 하시는데요. 네. 저희가 따로 받았어요. 네. 예, 자, 물 드세요. 물 네. 드시고요. 예. 자, 받았는데, 네. 자, 과연 팀 정우성 신이 내린 직업 해서 스타일리스트 팀이 네. 여러 명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요. 배우 정우성과 함께 일할 수 있어 행복하신가요? 네. 정우성과 함께 일해서 행복하신가요? 네, 행복합니다. 해피. 머리 펴도 정말 태가 난다. 네. 일할 맛 나서 행복합니다. 네. 대한민국 얼굴 국보 1호와 일하는 사명감과 네. 부담감이 더 크다. 저보다 남들이 더 부러워해요. 네. 아니라고 어떻게 말해요? 네. 라는 답이 네. 왔습니다. 굉장히 성실하게 대답들을 해줬군요. 그러니까요. 네. 자, 첫 번째 질문은 네. 그렇고요. 네. 누구 계신지 알겠어요? 아니, 제발. 모르겠어요. 예, 몰라야 돼요. 안 좋은 얘기도 좀 쓰고 네. 그러지. 이제 나오니까 걱정 마세요. 네. 자, 정우성보다 잘생긴 배우 있다 없다. 있다면 누구나 네. 누군가 살면서 아직까지 본 적 없어요. 있어요. 이름은 기억이용. 누구지? 기억이용? 기억이요. 기억이용 누굴까요? 두 글자요? 공유. 공유. 파고 들어가겠어. 파고 공유. 들어간다. 있을 리가 없다. 없습니다. 영원히 함께해요. 배우는 아직 정우성뿐. 개인적으로는 아이돌과 해보고 싶네요. 네. 개인적으로 그분 아이돌과 네, 해보고 네, 싶대고. 재밌네요. 아마도 남쪽엔 없지만 북쪽엔 있을 수도 네. 아직 엄처로. 못 봤다는 거죠. 네, 엄처로. 네. 네. 자, 그리고 질문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오, 네. 우리 팀 훌륭한데요. 훌륭한데 저 공유라고 적으신 분은 예, 이쪽 여기만 제가 이제 파고 들어갑니다. 아, 파고 들어갑니다. 네. 자, 다음 질문은요. 내 남자친구가 정우성의 이것만큼은 닮았으면 좋겠다. 네. 정우성의 사회공헌. 네. 핵 멋있다고. 아, 맞아요. 진짜 사회공헌도 많이 하시죠. 정말 너의 눈, 코, 입. 네. 그럼 그냥 정우성 씨랑 네. 얼굴형도 있으니까. 그럴 남친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눈만 높아졌어요? 네. 그래. 지금 그 일하는 환경이 너무 수준이 얼굴 그냥 그 자체 긴 기럭지 닮았으면 좋겠고 부럽지 않아요 하셨네요. 돈. 근데 이거 이제 사회공헌에 대한 것들은 네. 멋있다라고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사실 멋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제가 더 조심스럽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일인 거고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네, 네. 누구나 꾸준히 하지는 못해요. 그게 사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 지속성이라는 네.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근데 그거에 대한 관심의 깊이가 깊어지면은 그 지속성도 누구나가 다 가질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물론 어떤 좋은 모습으로 봐주시는 건 감사한데 멋있다라고 얘기 들으면은 그때마다 제가 오히려 더 조심스럽고 더 진정성 있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켜보는 또 눈들이 많다라는 네. 거죠, 그만큼. 네. 예. 자, 마지막 질문은 바로 배우 정우성에게 궁금했던 질문이나 하고 싶었던 말을 적어주세요. 네. 스태프들이 함께 일하는 네. 스태프들이 적었습니다. 어머니가 도대체 무슨 태교를 해서 정 배우님이 태어났나요? 네. 태몽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자, 일단 태몽부터. 태몽이 아주 어릴 적에 들은 기억이 있는데 까먹었어요. 그래도 뭐 과일이었는지 동물이었는지 전혀 생각이 안 나세요? 태몽은 기억이 안 나는데 시가 좋대요. 제가 소띠잖아요. 소띠인데 소처럼 그 일하시는 밤 거예요? 12시에 태어났대요. 밤 12시. 그러니까 아주 뭐 열심히도 일하지만 그 일한 만큼 또 편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라서 그 시가 좋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되게 태어났을 때 우랑아였고 정우성 씨가요? 예, 우는 소리가 뭐 아주 되게 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우자가 비우자예요. 사실 이름에는 잘 비우자를 안 쓰는데 정우성의 우자가 비우자예요? 예, 예. 성은요? 저기 초계정 나라 정자 쓰는데 나라정. 비우자에. 네. 오. 그래서요? 네, 그래서 태몽은 기억이 안 나요. 그 비우자는 이제 강철비랑 어떻게 한번 연결 지어보려다가 이렇게 툭 튀어나왔네요. 아, 무리한 홍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얘기를 하면 할수록 네, 네. 태몽인데 네, 우리가 네. 한문 뜻까지 알게 네, 됐어요. 정우성 씨에 대해서. 오늘 많이 알고 갑니다. 저희랑 일해서 행복하시죠? 답정로. 이거는 답이 정해져 있다고요. 아. 빨리 행복하다라고 말하라고. 행복합니다. 행복하죠. 그럼요. 예. 얼마나 행복합니까? 입꼬리가 많이 떨리는데요. 따뜻한 연말 기대합니다 하셨고요. 잘생기면 다 용서된다는데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싶은지 궁금해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나이가 먹을수록 잘못하면 안 돼요. 정우성 씨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크게 했던 일탈 뭡니까? 그 갤러리아 앞길 있잖아요. 네. 청담동에? 네네.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술을 먹고 걷고 싶은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 한양파출소 앞에서 차에서 딱 내려서 여름인데 슬리퍼 쪼리를 신고 이제 그 갤러리아 앞길로 해서 이렇게 쭉 사거리를 건너서 명품관 건너편까지 걸었는데 저기 사람들이 다 이제 막 버스 잡고 있고 택시 타고 잡고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필 쫄이 이게 떨어져 나갔네. 어머.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거를 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끌면 이제 이상해지는 거죠. 완전 이상, 추해지는 모양이 거죠. 완전 네. 빠지는 거죠. 네. 정우성인데. 네. 그냥 벗고 이제 맨발로 걸었죠. 아, 그럼 사람들이 영화 찍나 보다 했겠네요. 취했나 보다 했겠죠, 뭐. 그게 언제예요? 비트 끝나고였던 거 같아요. 다행인 줄 아세요? 그때 SNS 없어서. 그러니까요. 네. 안 그랬으면 지금까지 난리 돌아요. 나죠. 네, 난리 났죠. 돌죠. 정우성 저기 취객, 취중 맨발 뭐 투혼 해가지고 막 돌아요. 근데 왜 아마 이제 그냥 그 일상에 섞이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취해서 이제 맨날 차만 타고 돌아다니고 이게 답답하니까 저 일상에 섞여서. 근데 다행히 그때는 또 그 유별나게 막 달려드는 오히려 혼자 있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혼자 뭔가 심각하게 또 맨발로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그러기도 하고 고개 푹 숙이고 걸어가니까 딱 걸어가는데 정우성 씨랑 1대1로 딱 마주치면 말 걸기 쉽지 않아요. 그런가요? 헉하죠. 그때 저는 물론 말 걸었지만 저도 너무 놀라가지고 막 안녕하세요 해야 되는데 좋아합니다 막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죠. 처음 보자마자. 네. 자,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그렇죠. 당구장에서 정말 좋았어요. 배우 아니면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배우 아니면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네, 배우가 만약에 아니었다면 정우성 씨는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글쎄요, 사실은 이제 이런 생각도 진지하게 해보지 오래된 것 같아요. 뭘 하면 좋을까 하는데 이제 뭐 만드는 거 같은 거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무엇이든 가구를 만들든. 빠담빠담에서 그 목수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랬죠. 그렇죠. 네, 네. 손재주가 워낙 있으시죠. 뭐 그쵸. 내 머릿속의 지우개에서도 목수였어요. 맞다. 네. 뭐 만드는 거 사실
좀 재주는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과학 교재로 방학 그 숙제로 뭘 만들어 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 이렇게 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학생들이 수수깡 뭐 네네. 이렇게. 학생들이 다 똑같이 문방구에 가서 돈을 내고 비슷비슷한 물건들을 막 다 만들어 왔어요. 근데 그거 살 돈이 없어가지고 책을 보는데 이 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배가 저 배를 만들어 가야지. 그래서 집 주변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통나무를 주워다가 조각칼로 막 깎았어요. 근데 깎다가 막 이게 진짜 찔려가지고 베어서 막 피도 많이 나오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만들었어요. 그럴싸해 보였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 아크릴 관을 씌워가지고 이제 냈어요. 그걸로 금상 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때 그러면 그 제가 봤을 때는 건축가가 됐거나 네. 아티스트가 됐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인테리어 알바도 좀 했었죠. 알바 하셨어요? 인테리어 알바요? 네, 네. 진짜 안 한 게 없네요. 햄버거 가게, 네. 카페, 옷가게에서 점원도 했었고. 옷가게. 그러니까 배우 안 하셨어도 먹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뭘 해도. 네. 아,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크리스마스 때 뭐 하실 거냐요? 크리스마스 때요. 아직 뭘 할지는 정하지 않았는데 아까 도원이랑 뭐 무대 인사 돌면서 농담으로 무대 인사나 돌까 뭐 그런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워낙 그때는 교통 체증이 있고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자. 무대 인사 돌고 두 분이 술 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게릴라인 거죠. 급습하는 거죠. 극장을 그냥 아무 허락도 안 받고. 검사되셨을 것 같다고 한강식 댓글이. 아 어려워요. 아 그리고 아까 짤막이님께서 정우성 씨는 외국에서도 먹히는 얼굴이라 해외에 나가셨어도 잘 됐을 것 같다고. 해외요? 뭐 나갈 기회가 있었어야 나가겠죠. 아니 뭐 지금이라도 네. 그렇죠? 네. 아주 뭐 댓글들이 감사합니다. 많이 올라. 생활의 달인 같은데 봤을 것 같다고. 네. 가장 빨리 뭐 가구를 만드는 사람 네. 뭐 이렇게 갖고 나왔을. 수제비 막 끼면서 아니면 햄버거, 에그버거. 네, 에그버거 한꺼번에 100개 만들기 막 프라이 쫙쫙쫙쫙쫙쫙. 아 생활의 달인에서 만나면 양배추 진짜 잘 썰었다니까요. 네. 가장 잘생긴 네. 셰프로. 네. 아 좋습니다. 자 우리 남자들의 워너비. 예. 재밌네 그리고 상상이. 재밌죠 생각하니까. 요식업에서 백선생을 능가했을 수 있는 그렇죠 정 선생. 네, 정 선생. 좋아요. 자 지금 여자들에게는 이상형. 근데요 그거 아세요? 우리 그 오호상 감독님의 내 머릿속에 네, 네, 오호상 감독님이 내 머릿속에 지우개를 보고 네, 우리 정우성 씨 캐스팅 하셨잖아요. 네, 네. 거무강호에. 네, 네. 그리고 이번에 양우석 감독님은 빠담. 이 빠담빠담을 보고 캐스팅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전작들이 참 중요한데 네. 이 빠담빠담하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막 한지민 씨한테 사과하라고 막 네. 소리 지르는 네. 예,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저는 갑자기 궁금한 게 정말 정우성 씨도 본인이 정우성 씨한테 관심 없는 분한테 고백을 한 적이 있는지. 나한테 관심 없는 사람한테요. 그랬죠. 진짜요? 예전에 처음에 이제 성인이 돼서 처음 사귄 여자친구 아, 그분이 정우성 씨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게 가능해요? 그때 또 연상이었고 어디선가 이제 중년이 돼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생중계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가슴 아파요. 어. 안 돼요.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 그래요? 아니, 왜냐면 또 남자에게 첫사랑은 평생을 갖고 가는 거라면서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그 감정 어떻게 보면 이제 이루지 못했다라는 그 아쉬움, 짠함이 있는 건데 첫사랑을 계속 간직하면은 지금 현재 사랑한테 너무 미안한 거잖아요. 그 감정이 남아 있는 그렇죠? 거지. 그때 그 기억. 왜냐면 처음이니까 네. 누구라도 누구에게라도. 네. 그때 뭐 혹시 고백을 해서 거절당한 꽤 긴 시간 계속 같은 대시를 분이군요. 계속 네, 저는 대시를 다른 했죠. 분인 줄 알고. 네, 꽤 긴 시간 대시를 했죠. 그렇군요. 고백을 해서 거절당한 케이스는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고백의 횟수가 그렇게 많지도 많지도 않았고 않고. 워낙 또 신중하신 성격이라. 자, 그러면 정우성 씨 사랑은 정우성 씨 가슴 속에 묻어두고.
자, 이번 그렇죠. 사랑은 가슴 속에 묻어두고 아휴,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크리스마스. 강철비에서 여자들이 심쿵할 만한 장면이 꽤 있거든요. 본인이 생각할 때, 이거는 여자들이 봤을 때 심쿵하겠다. 저는 사실 강철비를 연기하면서 그럴 만한 신이 있을까? 전혀 생각할 여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뭐 이거는 스포가 될 수 있지만 네. 이렇게 딸과 아내를 생각하면서 네, 이제 뒷부분에 무언가를 사시잖아요. 네. 그때 그 눈빛, 아련한 눈빛에서도 예, 그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남성 상이 엄청나게 있죠, 맞죠? 있어요. 네.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어요. 네. 자, 남자들의 워너비 그리고 여자들의 이상형,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후배들의 롤모델 정우성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배우와 수다 1회 주인공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조인성 씨였거든요. 네. 그 너무 신기한 게요. 2017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네. 1월에 조인성 씨가 문을 열고 네. 정우성 씨가 올해 마지막 네. 배우와 수다 이제 네. 문을 닫아주시거든요. 네. 두 분이 초성이 같은 건 초성이 아시죠? 같은 두, 네. 지읒, 이응, 네, 시옷. 네. 조인성이 열고 정우성 씨가 닫습니다. 네. 그러면 인성 씨는 그때 더킹 때문에. 더킹 그냥 때문에요. 네. 심지어 함께 나온 영화잖아요. 네, 네. 네. 자, 그렇다면 질문 드릴게요. 저희 영예의 주인공이었던 조인성 씨가 정우성 바라기인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랬죠. 그날 나와서도 정우성 씨 얘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네. 예.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눈만 마주쳐도 무릎을 꿇어야 할 분위기다. 이건 무슨 분위기입니까? 도대체 애한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인성이를 막대하거나 이렇게 막 쥐어 짜지는 않는데 사실은 인성이한테 저는 아주 오래간만에 더킹으로 이제 만나서 촬영장에서 이제 지방 촬영할 때 숙소에서 머물면서 이런저런 지난 얘기들을 같이 나눴잖아요. 못 나눴던. 근데 약간 도덕적 채무감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린 시절 인성이가 가장 좋아했던 배우 정우성이었고, 맞아요. 그리고 나로 인해서 그때 이제 그 소속사에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안에서의 뭐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냥 정우성이 훅 떠나고, 그리고 떠나면서도 어떤 그 후배를 다독이거나 이런 시간이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인성 씨도 이제 거기에서 혼자 있으면서 굉장히 마음적으로 외로웠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소속사를 나가면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나왔었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을 막 하는데, 그렇게 후배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시선을 의식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시선에 맞는 어떤 마음을 나눠주지 못했었구나. 그래서 그 지나친 시간에 대한 어떤 그런 채무감 같은 게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더킹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서 같이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 마음속의 앙금을 풀 수 있고, 그리고 또 풀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이렇게 인성이가 말을 함으로써 준다라는 게 너무 고마웠고, 그리고 이제 현장을 같이 잘 재밌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런 그런 개인적으로 품고 있었던 얘기를 하기 전에 인성이랑 더킹을 같이 하게 됐을 때 인성이에게 현장에서의 선배의 모습이, 그리고 배우가 어떻게 현장에서 스태프들과 소통을 하고 호흡하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좀 보여줄 수 있겠구나, 그런 여지는 있겠구나 해서 그런 걸 되게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은 했거든요. 정말 많이 배웠다고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이제 안시성이라는 영화를 찍고 있는데도 우성이 형한테 배운 걸 본인이 많이 하게 된다고. 그게 이제 어쨌든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말로 가르쳐 준 것보다는 내가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준 걸 현장에서 본인이 또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인성을 갖고 있는 그렇죠, 맞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본인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다 가져간 것 같고, 또 그런 나의 모습을 더 선배로서 높게 평가해 주니까 인성이가 진짜로 이렇게 저희 오래간만에 만나면 이렇게 형님하고 이렇게 무릎 꿇는
꿇어요 진짜로 장난처럼. 그러면 아이고 이거 인성아 하면서 이렇게. 근데 아마 그런 거에 대한 그 존중의 마음을 아주 아끼지 않고 표현해주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존경을 하는 거죠. 후배 조인성 씨가 정우성 씨를. 예. 더 잘해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진짜 얘기를 듣는데 이 진심이 너무나 느껴지는 이야기들이어서. 예. 자, 조인성 씨 얘기를 살짝 해봤고, 권상우 씨는 정우성 씨한테 사인을 받았죠? 그랬죠. 기억나세요? 네네. 예. 그리고 여진구 씨는 새드무비를 같이 찍었는데 그때 8살이었어요. 네. 제 무릎에 앉혀놓고 이렇게 같이 막 사진 찍고 그랬던. 여진구 씨 예. 무릎에. 네, 앉혀놓고. 권상우 씨도 되게 어젠가 오늘인가 문자가 왔어요. 네. 영화 너무 잘 봤다고. 그래서 상우 씨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저보다는 어른이잖아요. 가정도 이루고 아이도 있고 한 가족의 가장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연락을 아주 뭐 이렇게 자주 하진 않는데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안부를 주고 그러는데 그것도 되게 따뜻한,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지속성이라는 게 맞아요. 굉장히 고마운 후배이고, 여진구 씨는 놀라운 후배이고 어째 이렇게 컸지 얘가. 내 무릎에 있더랬대. 여진구 씨가 정말 굉장히 어린 그때 나이에도 우리 정우성 씨 인품을 담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걔는 어린애가 뭐 그렇게 성숙했대요. 인품 얘기를 하게. 자, 그래서 사실 지금 정우성 씨를 닮고 싶어하는 후배들이 많거든요. 그 후배들에게 진짜 멋진 롤모델로서, 선배로서 딱 중요한 거 3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이거는 꼭 갖췄으면 좋겠다라고, 선배로서. 3가지요? 당부하고 싶은 3가지도 좋고요. 3가지. 오, 3가지. 하나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두 가지. 왜 이렇게 저랑 합의를 네. 2개. 주변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너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나. 네. 본인. 네. 사실 뭐 인성 씨도 그렇고 권상우 씨도 그렇고 아마 이제 저를 좋게 본 이유는 정우성이었기 때문에 좋은 거잖아요. 누구랑 비슷하려고 하거나 누구 연기를 흉내내고 있거나 그냥 그였기 때문에 나도 내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막연한 욕구 안에서 그렇게 돼 있는 사람을 보니까 좋았던 것 같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멋진 조인성이 돼 있고 멋진 권상우가 돼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터뷰 때도 얘기했는데 그가 돼 있어서 좋고, 그런 후배들이 또 그와 연기를 같이 할 수 있는 현장이 있어서 좋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와 같이 연기를 할 수 있게끔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내가 또 고마울 때도 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본인이 되어야 되고, 네. 그리고 주위를 살펴야 된다. 네. 맞아요. 그때 잠깐 잘 되고 안 되고보다 훨씬 중요한 게 주위를 살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하고 늘. 맞아요. 3가지가 됐네요. 3가지가 됐네요. 늘 감사하고, 네. 주위를 살피고, 네. 그리고 내가 되라. 정우성 씨의 롤모델은 누구냐고, 누구였냐고 질문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북쪽 철우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누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되려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흉내 내서 그처럼 될 수도 없을 거였고, 그냥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도권 밖에서 혼자 막 아둥바둥하면서 살려고 하니까 모든 게 다 내가 이제 내 스스로 얻어야 되고 받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늘 내가 돼서 세상에 나와 세상을 소통시키고 싶었던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막연하게 계속 나를 이렇게 끌고 왔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정우성 씨는 어린 나이에 세상과 맞닥뜨려서 끊임없이 싸움을 네. 하셨는데, 그때 참 올곧게 중심을 잘 잡고 싸우면서 왔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제가 많이 버틴 것 힘들었겠지만. 그렇죠. 뭐 돈도 많이 띄워봤고, 뭐 패션쇼 예전에 이제 할 때 뭐 매장 쇼나 뭐 그런 쇼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기꾼들은 절실한 사람한테 붙어요. 뭐 돈도 띄워봤고, 근데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상처받거나 막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린 나이에는 큰 돈이었겠지만 그 연연하고 있다 보면은 시간은 흘러가고,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은 척 또 벌떡 일어나서 다음 일을 하는 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찾고 싶었기 때문에 주위의 모든 영화 배우들이 다 위대해 보였고 다 닮고 싶은 사람들이었던 거죠. 찾으셨나요? 지금은? 지금은 아직도 이제 정우성의 완성이 저의 목적이겠죠. 여러분,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저희는 그동안 배우 정우성을 좋아했었는데 인간 정우성이 참 멋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진짜로. 예. 자, 이번 영화를 함께 찍은 곽도원 씨와 동갑내기고 정말 많이 가까워지셨는데 곽도원 씨한테도 배울 점이 참 많잖아요. 어떤 점이 가장 이번에 함께 하시면서 강철비 찍으시면서 아수라 때도 이제 봤는데 정말 그 시나리오에 빽빽하게 뭘 쓰면서 그냥 카페에 앉아가지고 막 달달달달달달달달 외우고 있더라고요. 뭐 도원 씨는 뭐 요새 강철비 때문에 인터뷰하면서 정우성 죽을 것 같이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또 각도원 씨를 볼 땐 각도원 씨도 진짜 죽을 것 같이 그 시나리오를 움켜쥐고 싸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도원 씨도 그 자기의 어떤 지나왔던 어떤 그 시간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이렇게 간직하려고 하는. 아까 이제 반포 쪽 무대 인사를 도는데 네. 여러분 이 극장이 제가 지은 건물입니다. 딱 이러더라고요. 곽도원 씨가요? 20년 전에 거기에서 이제 그 건설 일하셨구나. 노무자로 일을 했던 거예요. 그 이제 예전에는 이제 노가다라는 그 말이 그쵸? 있잖아요. 네. 일용직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건물을 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극장이 됐고 자기는 어느 순간 영화 배우가 돼서 얼마나 거기에 감격 앉은 관객들에게 그런 인사를 하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도원 씨의 어떤 얘기를 들을 때 측은한 것이 나와 닮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더 정이 가고. 그 영화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절실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온 두 남자가 동갑내기 친구가 만난 영화 강철비. 오늘 정우성 씨가 선물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자, 그 선물 저에게 좀 주시겠어요? 예, 우리 정우성 씨가 지난 목요일에 개봉한 영화 강철비, 지금 뭐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리지널 포스터를 가지고 오셨거든요. 예, 연말인데 아마 연말 선물로 굉장히 좋은, 지금 극장 예매율 1위, 현매 1위를 달리고 있는 강철비 포스터를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따끈따끈한 포스터가 저희에게 전달이 됐는데요. 바로 우와, 이 포스터인데, 오, 정우성 씨가 벌써 한 장에 사인을 해두셨어요. 네.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 조금 반짝거리니까. 네, 자, 보이십니까? 이 강철비, 이렇게 하면 보이네요. 사인 포스터를 10분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시는 동안에 포스터 받고 싶으신 분들 댓글 올려주세요. 아버지, GD라고 들어봤어요? GD? 그 GD라고? 알지. 걔 모르면 간첩이지. 너 여기 간첩으로 내려왔었어? 그래, 햄버거 뭐라 그러지? 고기 곁들인 빵 그러나? 혹시 북한에서 두더지도 먹어? 지금 무슨 말 못해? 오. 잔치국수 하나 더 줘요. 어차피 나 혼자였지. 빨갱이 지내고 다닐래? 자. 그동안 고마웠어, 남편.
영원한 거 절대 없어. 빰빰빰. 오늘 밤은 삐딱하게. 오늘 밤은 삐딱하게. 빰빰. 광고 보고 오셨습니다. 아, 뮤직비디오 한 편을 본 것 같은 네. 그런 광고 네. 함께 보고 오셨어요. 자, 광고 나가는 사이에 우리 정우성 씨가 사인 포스터에 사인을 해두셨는데 10분에게 네. 선물로 드리도록 10분에게. 하겠습니다. 10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강철비 또 볼게요. 포스터 주세요 하신 분도 계시고. 마음에 듭니다. 네, 아주 좋은 그래요? 자세요. 포스터 받을 사람 나야나 짤막이님이 네. 영화 맨날 보고 있어요. 매번 봤대요. 너무 재밌어요. 김경님이 강철비 포스터 저 주세요. 우성 오빠 친필 사인 정말 갖고 싶어요. 네. 춘자숑님께서 31일 생일이에요. 포스터 주세요. 꼭 드려야 되겠네요. 아, 춘자숑님. 춘자 숑님 예, 숑님. 31일 생일 미리 축하드립니다. 근데 생일분을 드리기 시작하면 이제 21일부터 올라옵니다. 생일. 너무 갖고 싶어요. 꼭 갖고 싶어요. 저요, 저. 오늘 학생들과 관람하고 감동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포스터 받고 싶어요. 라벤더님. 네. 아, 단체 관람이시군요. 그러신가 봐요.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메이햄님께서 형 20년 넘게 한결같이 좋아하고 존경해요. 형이랑 언젠가 술 한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하셨고요. 아, 강철비 봤어요. 입소문 많이 냈어요. 아웅님이. 네. 그리고 뭐 지금 댓글이 너무 많이. 이봐요. 오빠 저 금요일 날 생일인데 고입 선발고사 시험까지 겹쳐서 너무 힘들어요. 오빠 얼굴 보고 힘내고 싶어요. 네. TDTD님. 네. 진짜 힘드시겠네요. 제 꿈이 영화 배우가 꿈인데 미래의 선배님한테 사인 받고 싶어요. 이유진님. 네. 아, 금요일 날 생일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강철비 천만 가자. 형님 눈을 매일 바라보면서 살고 싶어요. 유훈님. 저 이제 40대요. 우울해요. 주세요. 뭐 지금 난리 났습니다. 저희가 10분 뽑아서 포스터, 사인 포스터 보내드릴 거고요. 방송 후에 뉴 페이스북을 통해서 명단 공개할 테니까 그때까지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전재감님이 저 지금 야근 중이에요. 저 좀 주세요. 아이고. 아, 우리 재감님 네. 지금 야근 중이시고 15일 생일이었다는 분도 있고 네. 19번 봤다는 분이 있는데 이게 시간상으로 지금 말이 되나요? 가능? 2시간 20분짜리 영화니까. 네, 하루에 3회씩 보면은 그리고 이제 어떤 하루는 4회를 보시는 4회를 거예요. 봐는. 네. 엄마는 엄청나신 거죠. 19번은 약간 무리수인데 지금 네. 개봉하시. 아,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극장에서 사시는 분인가 본데요. 극장 관계자일 수 네. 있겠네요. 그렇죠? 예. 자, 이번에는요. 우리 정우성 씨와 관련된 노래들을 들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정우성의 송의 한 수 시작합니다. 자, 정우성 씨, 제가 아는 정우성 씨는 흥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까? 네. 흥이 많습니다. 노래, 춤, 어때 가무에 좀 능하신 편이에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듣기만 하는 편이에요? 능한 편은 아닌데 이렇게 겁없이 이렇게 뛰어들죠. 혹시 실례지만 이 노래방에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 나왔을 때 네. 내가 누른 번호 아닌데 막 뛰쳐나가서 같이 부른 적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런 스타일이요. 그래서 아주 싫어하는 스타일인 거죠. 나 이 노래 알아.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는 스타일. 네. 내가 눌렀는데. 네, 아주 그냥 특히 이제 또 이제 우리 이제 영화 팀들이랑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회식으로. 네, 아주 그냥 난처들 하면서 마이크를 뺏기는 거죠. 아, 정말 정우성 씨니까 참겠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빌어서. 예, 본인이 부를 노래는 꼭 본인이 누르시길 네, 바라면서. 알겠습니다. 자, 송의 한 수 첫 번째 곡 과연 어떤 노래들이 신의 한 수가 될지, 송의 한 수가 될지 첫 번째 곡 주세요. 고마워 어젯밤 나랑 다투어서 사과할 수 있게 고마워 어젯밤 정우성 씨 아직 같이 부르고 계세요. 줘서 닦아줘
줄 수 있게. 자, 바로 윤종신의 고마워라는 곡인데 이 곡 참 좋은 곡이에요, 그렇죠? 네. 지금 계속 노래를 따라 불러주셨는데 바로 김하늘 씨와 함께 출연했던 나를 잊지 말아요 네, 나를 OST이기도 했어요. 네네. 근데 이 곡이 원래 정우성 씨가 직접 그 기타 연주하면서 이 노래 네. 부르는 장면이 있었는데 편집이 됐다면서요? 말도 안 되는 이제 수준으로 부르니까 편집실에서 얼마나 고민스러웠겠어요. 이걸 넣어야 되나 말아야 네, 되나? 이거 나갔다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뺐겠죠. 제작 보고회 때는 부르셨었거든요. 네, 또 이제 자기 실력에 대한 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면 저기 우리가 영화에서 못 봤지만 네. 그 첫 한 소절만 지금 고마운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관객분들을 비롯해서 네. 그 한 소절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고마워 어젯밤 강철비를 관람해 줘서. 감독님 왜 뺐는지 네. 너무나 알 것 같아요. 예. 고마워 오늘도 강철비를 관람해 줘서 늘 관람해 줘. 자, 여러분. 아니 어떻게 즉흥적으로 이렇게 개사까지 해갖고 네.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예요. 네, 이게 더 막 나가니까 더 쉽네요. 오히려 잘 부르려고 하니까 마음을 이렇게 막 이게 키우니까. 어렵고. 오토튠 네. 없이 들으셨고요. 네. 이 곡을 윤종신 씨가 만들어주신 곡인데 네. 사실 윤종신 씨와 정우성 씨는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닮은 꼴로. 그렇죠. 이상한 어처구니 없는 어떤 어플에 의해서. 네. 두 분이 술도 한 잔 기울이시고 그랬죠? 그랬죠. 그때 음악 부탁드리고 한번 만나 뵙고 그랬을 때. 네. 그리고 또 굉장히 애정을 갖고 잘 만들어 주셨고. 맞아요. 사실은 이제 영화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영화를 좀 더 잘 만들어서 노래를 더 빛나게 만들어 드렸어야 되는데 약간 그런 거에 대한 미안함은 있어요. 네. 그렇죠. 하지만 또 예, 또 좋은 곡은 언젠가 또 다시 재조명이 되기도 하니까 그렇죠? 고마워. 지금 많은 분들이 왜 뺐는지 알겠다고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고마워요. 삭제해줘서라는. 고마워. 고마워. 내 실력. 얼굴만 천재였다고 지금. 아니야. 하늘이 아니야. 정말 공평하다고. 예. 아니야. 다 잘하고 싶어. 정말. 자, 나를 잊지 말아요가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영화인 게 이때 정우성 씨가 연기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제작 기획에도 참여를 하셨어요. 네. 이 영화는. 네. 이후에 또 킬러 앞에 노인에서는 연출, 네. 각본까지 맡으셨는데 영화 관련된 일 정말 이제 후배들과도 함께 하시고 네. 또 본인이 또 도전도 하시고 그래요. 앞으로도 그런 계획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쵸. 이제 영화를 앞서서 한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좀 기회를 줄 수 있는 게 결국에는 그 나의 인지도를 그 친구들에게 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잊지 말아요 같은 경우에도 감독이 놈놈놈 때 스크립터였어요. 그래서 단편을 한번 이제 외국에서 결혼을 해서 남편과 외국에서 살고 있으면서 이제 그 단편을 또 만들어서 봤는데 굉장히 독특하게 이 기억에 대한 코드를 가지고 풀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장편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한국 들어와서 그걸 준비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뭐 많은 제작자들을 소개시켜 주려고도 했고 그런데 선뜻 안 나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한번 용기를 내서 힘을 실어줘야지 하고 같이 했던 작품이기도 하죠. 맞아요. 저 선배로서 되게 멋졌어요. 아이, 의미도 있고. 예. 지금 뭐 감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감기 아니었으면 노래 잘하셨을 텐데라는 댓글들이. 딩동댕 고마워 나의 감기를 알아줘서. 자, 진짜 저는 오늘 너무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는 정우성 씨한테 고마운데 그렇다면 본인에게 정우성 씨 우성아 네.
지금까지 뭐뭐 해줘서 고맙다라고 스스로에게 얘기를 한다면 뭐가 제일 고마우세요? 정우성에게. 잘 버티고 있는 거? 잘 버텨줘서. 네. 네. 사실 그 버틴다는 게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힘들죠. 살아남은 자가 위너라고. 그러니까 이게 버틴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사람이라는 게 이제 성장하면서 이렇게 부딪히는 여러 가지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혹은 내 것을 더 크게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착오 때문에 자꾸 이렇게 아파하고 다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잘 버틸 수 있었던 거는 모든 것에 다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바꿀 수 있겠네요. 우성아, 참 너는 감사할 줄 알아서 고맙다. 정우성 씨, 앞으로도 계속 우리 곁에 있어 주세요. 네. 네. 자, 우리 정우성 씨 두 번째 송의 한 수는 어떤 곡일까요? 네. 주시죠. 이 곡은 정말 광고를 영화로 만들었던 그 곡이죠. 들어볼게요. 유미의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네. 이게 사실 뭐 음료 광고였죠? 맞죠. 예, 네. 음료 광고였고 장재 씨 네. 당시에 처음에. 이게 뭐 너무나 많은 화제가 돼서 패러디를 모든 프로에서 다 했다고 봐도 돼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낙엽을 좀 구해왔어요. 네. 요거 네.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요거 한번 그때 기억나시죠? 네. 자, 투샷 탈타게 잡아주시고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 세게 뿌리기에는 그런데. 괜찮아요. 가란 말이야. 너 때문에 되는 일이 너무 많아. 이거 진짜 네. 낙엽을 맞아도 기분이 좋네요. 정우성 씨한테 맞으니까. 네. 이게 그때 낙엽 네. 얼마나 뿌리셨어요? 그때 이제 영화 촬영을 중국에서 하고 있던 타이밍에 그 베이징 외곽 숲에서 첫 촬영을 했는데 제 주변 근처에 모여 있던 그 낙엽은 다 뿌렸어요. 그때 굉장히 획기적이었거든요. 네. 광고가. 이거를 또 본인이 패러디해서 소셜 커머스 기업 광고로 또 네, 네. 그죠? 네. 좀 재미있는 착상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진심 어린 또 손편지로 그걸 기획하신 분이 사실은 이제 패러디라는 게 되게 두려운 도전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워낙 잘 됐던 네네. 거였는데. 그래서 또 그런 부수적인 어떤 노력이 저를 또 움직인 면도 있고 그래서. 네. 지금 싫어하냐고, 지금 이 상황 싫어하냐고 댓글들이 네. 너무 많이 네. 올라오고 있어요. 가란 말이야 라고 지금 반해버렸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사실 이정재 씨하고 주류 광고도 진짜 네. 비주얼 쇼크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난리가 네. 났고, 근데 이렇게 많은 광고를 지금까지 20년간 네. 찍으신 정우성 씨도 탐나는 광고가 있어요, 혹시? 저요. 네. 제가 탐나는 광고, 네, 뭐 제 기억에 남아 있는 광고요. 아니면 앞으로 찍고 싶은, 앞으로 찍고 싶은 왜냐면 광고. 모든 뭐 분야를 네. 다 찍으신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계속 다 찍고 싶어요. 가진 사람이 더하다고. 네. 앞으로도 계속 찍으시길 감사합니다. 바라면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국수 광고 조만간에 곽도원 씨랑 잔치국수 광고 네. 곽도원 씨랑 네. 꼭 한번 네. 거머쥐시길 네, 바라면서 알겠습니다. 자, 발라드 두 곡으로 좀 겨울 감성 네. 들어봤는데 이제 마지막 곡은 조금 다른 장르입니다. 주시죠.
자, 송과 함께 마지막 곡입니다. 저도 모르게 시동이 어느 쪽으로 가시겠어요? 어느 쪽으로 갈까요? 먼저 하세요. 이쪽으로 갈까요? 예. 어디서 좀 노셨군요. 더킹 나이트 클럽에서 네. 놀았어요. 혼자 오셨어요? 네, 오늘 혼자 혼자 왔어요. 왔어요? 혼자 오셨어요? 예. 네, 일찍 집에 들어가셔야 돼요. 일찍 집에 들어. 저들 혼자 다녀요. 네, 네. 자, 일찍 집에 들어가라는 아주 계몽적인 얘기를 들었고요. 자, 더킹에서 사실 이 노래 나왔죠. 네. 거기서는 또 난이라는 그쵸? 네. 노래에 맞춰서 춤도 추셨고. 난 이제 군무가 원래 돼 있었고 이건 그냥 노래만 간단히 하고 지나가면 돼요라고 했는데 감독이 근데 또 이제 잠깐 하는 거라도 어떻게 찍을지 모르니까 좀 열심히 나름 노력을 하면서 춤에 준비를 각이 했죠. 딱딱 나왔거든요. 네. 근데 저는 워낙에 그런 재능이 있다라고 봐요. 왜냐면 액션 씬도 저는 하나의 안무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액션이 멋있게 나오려면 몸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춤 동작 같은 선이 나와야 되는데 액션을 정말 잘하시잖아요. 저는- 이번에 강철비에서도 그랬고. 춤보다는 액션이 저는 더 쉬운 것 같아요. 춤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춤이 어렵다. 근데 춤도 굉장히 잘 추셨어요. 그 이제 연습을 했으니까 이제 그 연습 안에서만 쫓아간 것 같은데 액션은 오히려 이제 그 캐릭터의 어떤 감정을 실은 몸의 언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액션 할 때는 조금 어렵거나 막 이게 뭐 다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통쾌함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이렇게 막 함성을 지르는 그 목소리 연기를 한 듯한 느낌. 그래서 이번 강철비에서도 약간 그런 액션이 잘 보여져서 여러분들께서 좋은 평가를 해주시고 있고 그리고 또 조우진 씨가 사실은 영화에서 진짜 멋졌어요. 그러니까 연기하면서 이제 액션 연기 첫 도전이었기 때문에 또 이제 본인도 다부지게 몸을 준비해 왔고 그리고 연습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첫 액션 연기할 때 레디 액션 하면은 진짜 까맣게 다음 합이 생각이 안 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몸이 이제 갑자기 움직이면 이제 심장 박동수도 막 올라가고 또 감정이 몰입되니까. 근데 그런 굉장히 위험한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우진 씨가 준비를 잘해서 차분히 그리고 또 사실 체격이 다른 두 사람이잖아요. 철우랑 그렇죠. 최명록. 근데 굉장히 강단 있게 잘 표현해낸 것 같아요. 지금 또 이게 안무 그리고 액션에 대한 얘기 나와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액션 연기를 진짜 너무 잘 봤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트를 너무 많이 눌러주셨고 41만이 넘었습니다. 정우성 씨 40만 좀 전에 넘고 지금 액션 얘기 나올 때 41만, 42만 이제 다 돼가는데요. 다 1등이네요 라고 하셨네요. 근데 사실 이번에는 지금 노래 얘기를 하다가 이 액션 얘기까지 나왔는데 우리 곽도원 씨가 이제 곽드래곤이 돼서 삐딱하게를 네. 또 극 중에 부르시잖아요. 좀 그 이제 옆에서 운전 중에 부르시는데 옆에서 봤을 때 내가 노래를 또 예전에 또 이제 씬이 편집됐던 기억도 있으시고 네. 그래서 네. 이 노래 내가 불러야 되는데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전혀 해요. 그리고 광룡아, 광룡이래요, 광룡. 광룡아 축하한다. 지금 곽동원 씨가 삐딱하게를 불렀는데 거기에 삐딱하게 그렇게 막 불렀잖아요. 내버려 놔 막 이러죠. 근데 그 미싱 유도 나오잖아요. 그 영화상에 저는 그건 어찌 보면 그 북쪽의 엄처루의 테마곡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감정선이 그렇죠. 보고 싶기도 네, 하고, 예. 그리고 지금 아까 진님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미싱 유 불러달라는 댓글이 지금 너무 많거든요. 네. 큰일을 지금 큰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 미싱 유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조금 청해봐도 될까요, 정우성 씨? 제가 사실은 무대 인사 다니면서
저는 이제 믹싱유라는 노래를 예전에 이제 들어본 기억은 있는데 영화를 통해서 이제 새삼스럽게 다시 알고 그리고 무대 인사 다니면서 계속 들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 가사를 숙지하고 있지는 않은데 외우지도 못했고 한번 뭐 노래가 요새 너무 좋으니까 네.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그러면 네. 노래를 살짝 틀어드릴게요. 네. 준비를 했어요. 별거 다 안다 오늘. 저희 요즘은 노래 바로 틀 수 있거든요. 딴딴딴딴. 자, 여러분 정우성 씨 미싱 유 함께 감상하시죠. 예. 아무 생각 없이 평소와 같이 넌 사람들과 만나 웃고 말하지. 되면 TV가 매일이란 친구고 아침 해가 떠오르면 그제서야 잠이 들죠. 나 이 부분보다 근데 네, 어떤 부분? 더 보세요 한번. 후렴구, 후렴구. 자, 부르고 싶은 부분이 따로 있나 예. 봐요. 뭐 다른 얘기하면서 아, 좋아요. 노래가 들으면서 여기죠. 간단하네. 이 부분이 부르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니요. 아, 이 기다려 부분 보세요. 아니에요? 또 기다려야 네. 돼요? Missing you, baby I'm missing you, baby I'm missing you, 이 부분을 부르고 싶었어요. 아이고야, 내가 이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Missing you 이게 부르고 싶으셨어요? 아니 계속 듣는데 이 부분만 너무 쉽잖아요. 이 부분이 제일 따라하기 편하고. 그러면 우리 네, 이 노래를 쭉 틀어놓고 네. 엔딩을 한번 맞이해볼까요? 네 그래요. 이 노래 워낙 좋으니까 네. 쭉 한번 틀어놓고. 근데 사실 지드래곤 씨의 노래 삐딱하게 지금 강철비 지분이 조금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네. 워낙 영화의 중요한 부분에 나오고 네. 빅뱅이 30일이랑 31일에 네. 콘서트 하거든요. 네.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양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 진짜 실제로? 31일 날 곽드래곤을 데리고 GD를 만나고 싶다.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뭘 자리 하시던가요? 요청을 했어요. 뭘 하시던가요? 아, 저희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지금 입지잖아요. 왜냐면 곽드래곤이다. 네, 예. 곽드래곤이고 지금 영화에서 지금 노래가 이렇게 지금 뜨고 있다. GD 무대에서 노래해라. 나 객석에서 노래하겠다. 네. 어. 그래서 티켓을 뺏었어요, 제가.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안 되죠. 곽드래곤이니까 네, 네, 두 자리 네. 좀 조심스럽게. 네. 그래서 그러면 가십니까? 30일 날? 가서 보려고요. 30일 날. 31일. 아 31일. 네. 올해 마지막을 남자 우울하다 이거. 송년을 남자 말도 안 둘이 돼. 그러고 보니까 빅뱅 콘서트에 가서 삐딱하게 앉으셔가지고 저 굉장히 그날 삐딱해질 것 같습니다. 네, 삐딱하게 네. 빅뱅 콘서트에서 두 분 만날 수 있겠네요. 네. 곽드래곤과 네. 정드래곤. 거기 네. 갈 때까지는 미싱 유를 외울 텐데 거기 지나간 노래에서 미싱 유는 안 부르겠네요. 왜냐면 김윤아 씨가 또 와야 되거든요. 네, 네, 그렇죠. 네, 복잡 일이 커지는군요. 그건 그냥 들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무대 인사 비싸게 다니면서 듣는 걸로. 듣는 걸로 정리하고요. 자, 아쉽지만 이제 벌써 인사를 좀 드려야 되는데 그나저나 777만 되면 네. 공약도 이제 그 의성이 형이 김의성 배우가 네. 명존세라는 그쵸? 공약을 예, 명치를 왜 저의 명치에다 거는지 모르겠어요. 예? 자기 명치를 자기가 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제가 봤을 설득력 있네요. 그죠? 맞아줘야 되겠네. 제가 봤을 때는 공약을 실행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실행해야죠. 네. 기필코. 그렇게 되면 여기 좀 근육 좀 키우셔야겠어요. 뭐 설마 유치하게 여기에 책 넣고 그러진 않을 거죠? 아니요. 책은 안 철판. 철판. 아이고 정말. 네. 자 오늘 정우성 씨와 네. 그거 아세요, 정우성 씨? 우리 1시간 40분 얘기했어요. 아 진짜요? 가장 길게. 네. 지난주에 하정우 씨가 네. 1시간 28분 네. 대화를 했는데 네. 10분 더 넘게 네.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떠셨어요?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여러 얘기를 할 수 있었네요. 또 여러분들에게 또 저의 뭐
성장기 얘기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더 좋았고요. 저희도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 따뜻한 겨울밤이 된 것 같습니다. 가시기 전에 네. 다음 2018년도 첫 번째 배우와 수다 주자는 아직 누군지 모릅니다. 네. 후배일 수도 있고 선배일 수도 있고 남자 배우일 수도 있고 여자 배우일 수도 네. 있습니다. 질문 남겨주시죠. 대한민국 영화계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 배우는 누구예요? 야 정말 한결같다.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을 수 있지? 네. 아 그러면 그것도 붙이세요. 네. 가장 예쁜 여배우는 누구냐고. 대한민국 영화계에서 가장 예쁜 배우는 누굽니까? 자, 가장 잘생긴 남자 배우와 가장 예쁜 여배우. 네. 정우성 씨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러면 뭐 네? 사람마다 시력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거는 객관성의 차이가 아니라 시력은 다 네. 다르니까요. 예. 자, 과연 이 대답을 누가 하게 될까요? 네이버 무비 채널 구독하시면 다음 주자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쉽지만 정우성 씨와 인사를 나눠야 될 때예요. 정우성 씨 포스터, 강철비 포스터 받으실 10분은 방송 끝난 후에 뉴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할 테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오빠 채원아 생일 축하해 한 번만 해주세요. 채원아 생일 축하해. 아, 채원 씨 정말 좋은 생일 선물 받으셨어요. 아, 박주영 씨가 오빠 저 빅뱅 콘서트 가요. 31일 날. 오, 그때 봐요. 제가 알기로 한 3만 명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분 꼭 만나시기를 네. 바라겠어요. 예. 자, 친구들한테 홍보도 많이 했어요. 이번 주에 친구들 데리고 수원 무대 인사도 보러 가요. 너무 갖고 싶어요. 포스터. 네. 예. 가! 강철비 1000만 가란 말이야! 오우. 라고 최성진 님이 뜬금없이 패러디를 네.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제펭귄님께서 정우성 가지마 하셨고요. 박다현님 정우성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합니다. 자, 정우성 씨 25,000분이 지금 함께 보셨고 하트는 46만 1000개입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어요.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사인할 때 요새 행복하세요라는 말을 쓰는데 정말 모든 분들이 다 행복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꼭. 철우톤으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주말에 영화도 보시고 행복하시라고. 동무들 모두 행복하기 바라고. 진짜 행복해져야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배우 정말 멋진 남자 정우성 씨였고요. 저는 박경림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미싱류 나오네요. 행복하시라오.